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 윤하섭입니다.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느라 부담이 크시죠? 해마다 입시 정책이 바뀌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까지 진행하게 돼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안산시와 안산시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수험생과 학부모님을 위해서 안산 맞춤형 유튜브 입시 설명회와 1:1 입시 컨설팅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중요한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건강 잘 챙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산시가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님 여러분 힘내십시오.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입시 컨설턴트 한태섭입니다. 입시 성공 전략 제시 2022학년도 진로 진학 전략 특강. 그동안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보면은 저는 일반고 학생이고 내신이 약 2등급 중반입니다. 수시는 자신이 없고요. 종합전형으로 인서울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과목에 대한 세트, 동아리, 대회 실적이 너무 부실한데 종합전형 준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은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서 종합전형 관련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면은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중하위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인서울대학에서 가장 많이 선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인서울을 준비하는 중하위권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교과전형보다 입시 결과가 조금은 낮고 수능 최저를 원하는 학교도 있지만은 원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교과 성적 위에 내 비교과 활동이 지원하기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학생 생기부를 본 적도 없고요. 내 생기부 관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는 내 생기부를 좋은 편으로 해주는지 다른 학교 학생과 비교했을 때 내 생기부가 어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는 특히 이번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항에서 궁금증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항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또는 특정 학교에 따라 정해지거나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대회나 또는 대외 활동, 봉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하나 더 체크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학생이 막연하게 저는 몇 등급이고요. 인서울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했는데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가 무엇인지 또는 학과가 무엇인지 학생의 생기부, 교과나 비교과의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는 인문계열인지 자연계열인지 자소서를 준비할 건지 면접을 준비할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가 생깁니다. 유사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최저를 맞추지 않는 서류형으로 합격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 있는 단원구 모 고등학교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중국 언어 문화학부에 수시 최초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 모집 인원은 3명이었었고 지원 인원은 23명으로 경쟁률은 7.67대 1로 안산에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이 최초 합을 했습니다. 학생의 내신 성적과 생기부를 통해 분석한 일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의 생기부를 봤었을 때
학교 내신은 1학년 때 2.3등급, 2학년 때 2.8등급, 3학년 때 2.5등급, 학교에서 2.6등급입니다. 이거는 학교 내신을 단순 내신으로 평가를 한 거였었고요. 한국 외국어 대학교 환산 등급으로 계산을 했었을 때는 1학년 때는 2.02, 2학년 때는 2.5, 3학년 때는 2.15로 환산 등급은 2.237이었었습니다. 환산 점수 총 300점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269.5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보셨듯이 학교의 단순 내신과 대학의 환산 등급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단순 내신은 토탈 2.6등급이었지만 학생의 외국어 대학교 환산 등급은 2.237이었습니다. 수상 실정은 교내상이 총 15개가 있었는데 교과 우수상 3개, 100일장이나 에세이가 8개, 그리고 모범상 2개, 기타 한 2개 정도가 있었는데 특징적인 부분은 아주 큰 상을 타지는 않았고요. 장려상이나 우수상 정도의 상을 받았습니다. 독서는 총 17권을 읽었는데 공통이나 기타 독서가 14권 정도가 됐고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가 중국 관련 학과이기 때문에 전공 관련 독서를 3권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 역시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봉사 시간 또한 45시간 정도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학생의 진로 희망을 보면은 1학년 때는 언어 분야에 있었고 2학년 때는 외교 분야, 3학년 때는 국제무역사였습니다. 진로 희망의 특징적인 부분은 중국과 관련된 부분, 언어와 관련된 부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의 전공과 연관성을 갖고 동일하게 학생이 진로 희망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법, 한국 외국어대학교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국 외국어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는 학업 역량과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인성, 발전 가능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평가 요소에서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은 학업 역량이 20%였고요. 전공 적합성이 40%, 인성이 20%, 발전 가능성이 20%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지원한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형은 학업 역량이 40%, 전공 적합성이 20%, 인성이 20%, 발전 가능성이 20%입니다. 그렇다면 면접형으로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그 다음에 서류형으로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어떤 부분이 학생한테 유리할까요? 둘 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일반고 학생들이 가장 유리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형입니다. 이거는 특목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 수능의 학업 역량, 학교 내신 성적에 대한 등급을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교과 활동이나 세특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학생이 학교의 활동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는 전공 적합성이 상당히 우수하고요. 인문계,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업 역량 활동이 상당히 우수하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2등급 대 중반이었지만은 실질적인 반영은 2점대 초반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지원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형에 유리한 점을 보고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종합전형 서류형을 넣게 됐습니다. 다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학생이 가장 유리하게 볼 수 있던 것 자체는 뭐냐면은 학업 역량입니다. 제가 순위를 1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나눠서 순위표를 좀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학습 역량에서 교과 학습 발달, 세부 능력 특기 사항입니다. 이후에 제가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의 특이점을 학생에서 보여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그 다음에 수상 경력입니다. 전공 적합성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도 교과 학습 발달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입니다. 두 번째가
자소서나 지원 동기, 노력입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진로 활동이니 동아리 활동 등이 있었습니다. 인성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인성 부분은 대부분 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학생의 행동 특성에 관련된 부분을 종합 의견을 작성해 주십니다. 이 부분이 학생의 인성 부분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자소서를 통해서 배려나 나눔에 관련된 부분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출결이나 수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발전 가능성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교과 학습 발달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학생의 생기부 내용 중에 일부를 좀 소개해 드리면 전체 자료를 제가 스캔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특히 여러분들 창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학생은 학급 회장과 부회장을 1학년 때 하고 2학년 때 했습니다. 1, 2학년 때 이 학급 회장과 관련이나 부회장 관련된 것은 리더십과 배려심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율 활동을 통해서 학급 행사를 총괄을 했습니다. 또한 동아리 활동 중에서는 전공 관련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해외 문화에 관련된 부분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학생이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진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공 관련 부분인데 중국어 관련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능력 특기 사항. 근데 제가 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읽어보면서 그렇게 교과 관련된 부분이나 전공 적합성적인 부분들을 크게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내용을 보면은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들이 종합전형으로 서류형으로 넣는다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전공 적합성적인 부분보다는 교과와 관련된 부분, 학업 역량 부분을 상당히 많이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학업에 전반적으로 좀 평이한 평가가 있었고요. 동아시아 관련된 부분에서는 모둠 조성을 주도하고 왜곡된 역사의 부당함을 연구조사해 의열투쟁의 당위성을 밝히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종합적 분석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었고 교과와 교과의 융합적 능력이 돋보인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을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보고서 좀 느꼈던 건데요. 이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에 학교의 활동을 상당히 잘하는 학생이고 담임 선생님으로 하여금 칭찬을 많이 받고 이쁨을 많이 받은 그러한 학생을 것을 이 생기부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학년, 2학년에 관련된 모든 내용에서 학생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칭찬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입학사정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단어들을 많이 썼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꼭 학교 선생님 아니면 학생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한 성격과 책임감, 사명감이 강합니다. 논리적 사고력, 판단력, 바른 도덕성, 솔선수범, 꾸준함과 성적 향상에 대한 그러한 내용 등이 칭찬이 상당히 많았고요. 천성이 순수하고 웃음이 많아 친구들이 많고 포용력이 넓어 긍정적인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친구의 장난을 잘 받아줍니다. 위협적 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에 대한 칭찬도 있었고요. 갈등 조정 능력에 대한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공손함과 존경심을 표현한다는 이 내용만 봤었을 때 제가 입학선정관이라고 하더라도 이 학생을 안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3명을 모집하는 이 학과의 학생이 종합 의견으로 당당하게 합격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의 성공 요인을 딱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전형 선택을 잘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전 시간에 나한테 맞는 전형이 무엇인지 찾고 그 유리한 전형을 찾아서 지원했었을 때
성공 요인이 가장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생이 찾았던 전형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업 역량을 가장 높게 보고 인성이나 발전 가능성을 높게 본 이 서류형 전형을 첫 번째 선택했다라는 게 성공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었습니다. 영어나 국어, 영수가 3에서 4등급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을 선택했다는 것도 하나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과 성적에 대한 관리인데요. 1학년, 2학년, 3학년 때 2등급대를 꾸준하게 유지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도 하나의 성공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소서인데 한국외국어대학교 이 전형은 올해 그러니까 2022학년에서는 자소서는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자소서에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저한테 합격을 하고서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자소서 덕분에 합격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자소서의 덕분이 아니라 학생이 그동안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적 관리를 꾸준하게 해왔던 그 내용 자체가 학생의 합격 성공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했던 학생들이 만약에 종합전형을 하는 데 있어서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학별 환산 내신을 꼭 입력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산 점수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전형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학업 역량 부분이 내가 가장 우수한 부분인지 전공 적합성적인 부분이 우선지를 꼭 찾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학생한테 맞는 전형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아까 2등급 중반인데 인서울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세특과 동아리나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나에게 맞는 전형이 교과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일 수도 있고 논술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전형이 나한테 맞는지 꼭 찾아보는 게 두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유리한 전형을 찾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학업 역량이 나한테 유리한 건지 또는 전공 적합성이 유리한지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별 순위를 꼭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에 대한 부분, 종합에 관련된 부분, 논술에 관련된 부분, 논술보다는 종합이 유리할 수가 있고요. 종합보다는 교과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꼭 찾아보시고요. 2등급 중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2등급 중반이면은 마지막 남은 한 학기를 등급을 조금 올릴 수는 있습니다. 2등급 초반 정도가 되면은 학교장 추천 전형, 지역 균형 전형에 지원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전형이 무엇인지 꼭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 평가 방법을 통해서 분석하시고 나한테 유리한 전형 꼭 찾아서 해보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공 적합성적인 부분만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의 학업 역량 또는 발전 가능성, 인성 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궁금한 것이 있다면 그걸 꼭 찾아보시고요. 학업 역량, 학교 생활에 있어서 내가 학교 생활을 얼만큼 열심히 참여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맞는 전형 꼭 찾아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한 가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별도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안산에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 중에도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외국인 특별 전형이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외국인 특별 전형, 그 생소하시겠죠?
이 전형 자체는 지원 자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대학의 수시 원서나 그런 거에서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그 학생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수시나 정시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내에서는 특별 전형이라는 걸 통해서 정원 외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지원 자격 자체가 뭐냐면은 현재 지원일 기준으로 했었을 때 국적이 부모나 학생이 모두 외국인이어야 됩니다. 우리 안산에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그 외국인의 학생들이나 부모님들도 학생이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국인 특별 전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학력 자체는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서 한국에 와서도 순수 외국인의 자격으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국내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닌 외국인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초, 중, 고를 다녔는데 당연히 한국말도 잘하고 국어 능력도 상당히 좋은데 대학에서는 선발할 때 어학 능력을 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이라고 하는데 급수를 선정합니다. 또한 대학에서는 급수에 따라서 대학에서 장학금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요 시기 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급수 꼭 딸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높은 급수를 얻으면은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고 학생이 대학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은 다른 거는 없습니다. 고등학교의 학교 생활 기록부나 그런 것들도 같이 내기는 합니다. 그리고 서류평가가 있는데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 그리고 어학 능력인데 어학 능력은 토픽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성적,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 성적이 꼭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면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학을 지원하고 싶은데 이게 외국인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은 한국에서 이러한 필요한 서류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다 보니까 대학 진학을 좀 포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상위권 대학에 분명히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 지금 제가 몇 등급이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데 있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고등학교 내신 몇 등급이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여기에서 제가 알고는 있지만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문의를 주시거나 이메일 주소를 한국인재육성재단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통장 잔고 증명인데 학교마다 금액은 상이하지만 약 2만 달러 이내의 통장 잔고 증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외국인 특별 전형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한국에 있는 4년제 대학은 정원 외 전형으로 해서 모든 대학들이 외국인 특별 전형을 모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에 아니면은 문의사항 이메일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시 컨설턴트 한태섭입니다. 입시 성공 전략 제시 2022학년도 진로 진학 전략 특강. 여러분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 보면은 지금 안산某某某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3입니다. 자격증도 학교에서 따야 된다고 해서 자격증도 다 따고 있습니다. 수시로 서울이나 경기권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대학 진학 정보가 없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서 느낀 점은 이 학생은 현재 일반계,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 아닌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이구나 라고 판단하고서 특성화 전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 전형 자체도 수시와 정시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특별하게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별 전형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별 전형 외에
일반 전형도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고른기회 특별 전형 내에 특성화 고고 졸업자 또는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재직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안산공업고등학교,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이 학교들 중에서 대학 진학 현황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2020년 12월 자료를 근거로 했었을 때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는 전국 단위의 특성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제외하고서 안산에 있는 4개 학교를 좀 봤습니다. 안산의 모 학교는 졸업자가 약 390명 정도가 되는데 전문대학이 약 30%, 4년제 대학이 22%, 그래서 52%가 특성화 고등학교지만은 대학을 진학을 하고 있고요. 안산의 또 모 고등학교는 졸업자 수가 345명인데 전문대학이 35%, 4년제 대학이 26%. 그래서 전체 61%의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습니다. 또한 2개 대학을 봤었을 때도 전체 학생들을 보면은 약 38% 또는 41%가 대학을 진학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산 전체의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 진학 현황을 보면은 이것 또한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를 제외했습니다. 전문대학이 약 33%, 4년제 대학이 16%, 그리고 취업, 외 기타가 51%라 안산시 특성화 고등학교 대학 진학률은 49% 정도가 됩니다. 예전에 안산시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대학 진학하는 진학률과 비교했었을 때 아주 낮게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도 대학을 진학을 하는 것이고 대학 진학 방법에 대한 궁금증도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또는 재직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 재직자들에 해당하는 전형을 좀 말씀드리면요. 여기에는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별 전형이라고도 있고요. 그리고 고른기에 전형이 있는데 그 내에 특성화 고교 졸업자들을 뽑는 전형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탐구 영역을 하게 되는데 직업 탐구 영역을 반영하지 않는 곳들이 있는데 일반 전형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전형 중에서 보면은 정원 내 전형이 있고요. 정원 외 전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생부 교과에서 63명을 수시로 뽑고요. 종합 전형에서 59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정원 내로 특성화 고교 졸업자는 122명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정원 외에서는 특성화 고교 졸업자를 수시에서 1834명, 학생부 종합에서 745명, 또한 수능 정시에서 457명을 뽑는 등 3036명을 선발합니다. 여기에는 실기 또는 실적 기타 전형은 제외를 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특별 전형의 지원 자격인데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교들이냐면은 마이더스 고등학교는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원 자격 자체가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학과와 대학 지원 모집 단위 학과 전공과 동일 계열인 자. 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동일 계열이다라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후에 제가 한번 표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수시에서 정원 외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는 2021학년도에 2,564명에서 13명이 늘어난 2,577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정시, 정원 외 전형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는 2021학년도에 623명에서 497명으로 143명이 줄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특별 전형의 모집 단위별 동일 계열의 기준 학과들인데요. 모집 단위는 대학에서 선발하는 모집 단위고요. 출신 학과별 기준 학과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학과에 대한 전공입니다. 이 전공과
모집 단위와 연결됐었을 때 동일 계열이 아니면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꼭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경제학과나 국제통상학과, 식품산업관리학과, 컴퓨터공학 전공이라든가 정보통신공학 전공, 건축공학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신 학과의 기존 학과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하고 경기권의 대학별로 학생들을 어느 정도 선발하는지에 대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건국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여기에는 특성화 고교 졸업자인데 22명을 선발하는데요.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학생을 서류로서 3배수를 선발하고 이후에 70%에 대한 서류와 30%의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한다는 거고요. 경희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을 전형으로 뽑는데 여기는 고른 기회 완 전형에서 특성화 고교 학생을 선발하는데 70명 정도를 선발합니다. 여기에는 교과 30%와 서류 70%를 반영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아이들이 좀 선호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데 여기에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학교 생활에서 내신 성적이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수능을 준비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인문계열에서는 국수 0탐에 2개 합이 5, 그 다음에 자연계열에서는 국수 0, 과, 직업탐구에서 2개 합이 6인데 수능 최저 등급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수능을 준비했던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조금 내가 좀 부족한 부분, 학교 관리가 좀 안 됐던 학생들도 지원했었을 때 유리한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을 선발하는 종합전형인데요. 서류 100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에 대한 부분보다는 종합전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대학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권에 있는 대학을 보게 되면은 여의 대학 중에서는 수원대학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대학교는 교과 전형을 학생을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학교에서는 31명을 뽑습니다. 여기는 학생부 100으로 뽑게 되는데 수능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수능 최저가 국수 0탐에서 1개 4등급만 맞추면 되는데 수능 준비했던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 4등급 맞출 수 있는 학생이 있다라면은 이 수원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해 보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대학교 학생부 교과를 하는데 여기는 12명 정도를 선발합니다. 학생부 100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는 수능 최저 등급이 항공우주 또는 경영학부에서만 수능 최저 등급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이 2개에 한 6 정도가 되는데요. 이 또한 아이들이 그 수능 최저를 준비하거나 수능을 준비했던 학생들한테 유리한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학교들을 보면은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은 학생부 교과보다는 종합전형에 대한 전형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경기권에는 학생부 교과에 관련된 부분이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 중에서도 경기권이나 서울권에 특성화 고등학교의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자격증도 필요하고 대학에 대한 열망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 내신 관리를 좀 하시면서 수능 준비도 같이 지원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모집 정원, 그러니까 정시 모집 관련 학과들인데요. 정시 모집만 뽑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만 뽑는 학교들을 좀 유의하셨으면 하고요. 여기는 한양대학교나 홍익대, 인천대, 아주대, 고려대 세종이나 홍익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이 아니라 정시 모집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특성화 전형에서 주의할 사항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학생은 대학을 진학할 때 어느 쪽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첫째 합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대학 진학 후에 어느 쪽을 통해서 취업을 할 것인가를 또 고민을 하고서 지원하는 게 가장 좋고요. 동일 계열 학과 중에서 내신 반영 방법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계 전형도 있고 특성화고 특별 전형도 있는데 일반 전형보다는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 유리하다는 점을 꼭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수능 최저 등급을 준비했던 또는 수능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있다면 필요 과목을 선택해서 전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수원대학교는 한 과목이면 가능하고요. 다른 학교들은 두 과목에 6이나 7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이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면접 준비 꼭 잊지 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전문대학교 지원율 보면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약 38%가 전문대를 진학을 하고 있고 4년제는 16%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지원은 6개 수시 지원 원서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전문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된다면은 정시 지원이 불가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문대학교 지원을 통해서 내가 수능을 준비해서 정시를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 여러분들은 지금 고등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자격증도 따야 되고 내신 관리도 해야 되고 대학 진학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학업 성적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 후에 대학을 간 후에 어떤 쪽에 취업을 할지를 고민하시고 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한 길만을 준비하지 마시고요. 만약을 생각해서 본인의 전공으로 갈 수 있는 쪽을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하는 자격증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시고 대학 진학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시 컨설턴트 한태섭입니다. 입시 성공 전략 제시 2022학년도 진로 진학 전략 특강.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질문 중에 보면은, 수시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전에 4, 5, 6등급에 관련된 교과 전형이나 아니면 면접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질문이 하나가 와 있네요. 보니까요. 내신 3등급 후반인데 수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신만으로 경기권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수능 준비를 꼭 함께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나 학과가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고 학생의 학교 내신 성적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과목별 점수나 내신 점수 반영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고요. 학생이 수능을 준비를 꼭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모의고사 성적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또는 인문계열인지 자연계열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학생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은 저희가 이후에 비대면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은 대면으로 하는 컨설팅이 있습니다. 안산 인재 육성재단에 컨설팅 신청하셔가지고요. 직접 내신 성적표나 생기부를 갖고서 오셔가지고 대면 상담 꼭 받았으면 하고요. 3등급 후반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3등급 관련된 경기권에 있는 대학 라인을 한번 잡아보고요. 제가 이 학생의 그냥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대학이 맞을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등급 정도 때의 경기권 대학을 한번 보시면은요. 저희 보면은 전형이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우수 전형 또는 종합 전형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수능 최저가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 먼저 강남대학교 한번 볼게요. 강남대학교 학생부 교과인데 여기에 보면 2021학년도 환산 등급 70% 것을 제가 각 학교마다 자료를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과마다는 조금은 다르겠지만 그 등급대 2등급 중반에서 4, 5등급까지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 자료를 한번 봐주셨으면 하고요. 강남대학교 교과 전형 보면은 2.7등급에서 3.8 정도 됩니다. 학과마다 상위권 학과는 2.7 정도가 나오고 하위권 학과는 3.8 정도가 나오는데 학생부 교과 100으로만 합니다.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결대학교 보면은 여기에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과 종합 전형인 SKU 창의 인재 전형이 있는데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은 2.0등급에서 3.6등급 정도 되고요.
학생부 교과 100으로 선발을 합니다. SKU 그 창의적 인재 전형은 4.0에서 6.0 등급이 나오는데 6배수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면접을 뽑고 있습니다. 면접 전형이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면접 전에 말씀드렸죠. 0.5에서 0.8 등급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원대학교는 세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보면 지역균형 선발 전형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 미래 핵심 인재 전형이 있는데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이번에 신설된 곳입니다. 근데 전년도의 교과 전형이나 그런 것을 이제 예를 봤었을 때는 2.5 등급에서 4.8 등급이 학생부의 그 주요 교과를 반영 비율로 따져가지고 100%를 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학교의 특징은 뭐냐?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뭐냐면 한 개 4등급입니다. 학생이 아까 그 수능을 안 보고서 한다 그러는데 4등급 정도 하나 정도는 탐구 영역에서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꼭 그 수능을 준비 안 한다라는 건 전제보다는 수능도 한 가지 정도도 맞출 수 있는 공부를 해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면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5배수를 선발해서 이후에 면접을 보는 미래 핵심 인재 전형도 있기 때문에 면접 자신 있다면 면접 한번 보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안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리학생 교과 전형하고 아리학생부 면접이 있는데요. 교과 전형은 2.4에서 5.6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면접 전형은 2.3에서 6.0조가 됩니다. 둘 다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교과 100으로 하는 데가 있고요. 5배수 선발 후에 면접 30%를 반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용인권에 있는 대학은 용인대학교 보면 학생부 성적 우수자 전형인데 상위권에 있는 학과는 1.8 정도 등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위 학과는 3.4 등급이 나오는데 여기도 수능 최저 등급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2개 등급 합 8이고요. 그 다음에 경찰학과는 2개 등급 합이 9입니다. 그 경기권에 이제 또 다른 대학 보시면은 요즘 이제 국립환경대학교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많이들 갖고 계시는 학생들도 있고 학부모님들 계시는데요. 여기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3.3등급에서 5.3등급 정도 됩니다. 등급이 조금 낮다라는 것은 수능 최저가 2개 등급 할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학생부 교과지만 수능 그 등급 컷이 조금 낮게 형성되고요. 우리 가까운 지역에는 한국산업기술대학이 있는데 여기는 교과 우수자 전형이 있고요. 특정 교과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 우수자 전형은 2.4에서 4.0 등급 되고요. 학생부 교과 100으로 선발합니다. 특정 교과 우수자 전형은 1.9에서 3.0 등급인데요. 여기는 이 등급 자체가 좀 높게 형성된 것은 뭐냐면 계열 부분에서 공학계열은 수학과 과학입니다. 수학과 과학의 내신 등급이 높은 학생들은 이 학과에 당연히 지원을 하겠죠. 그 다음에 경영학과에서는 수학과 영어를 보는데 수학하고 영어에 대한 내신만 그 부분만 높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 여기 특정 교과 우수자 전형의 등급이 좀 높게 형성이 됩니다. 이 학교들의 특징은 뭐냐면 2개 등급 합이 7일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선택에서 미적이나 기하를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등급을 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을 혹시 준비했던 학생들, 3등급, 아까 후반 학생이라고 했는데요. 3등급 중반 정도 있는 학생 중에서 수능까지 준비했던 학생들이 있으면은 한국산업기술대학 특정교과 우수자 전형, 여기 지원해 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신대학교 보면은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이 1, 2하고 그다음에 찬인재 교과 면접 전형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은 2.0에서 3.8 정도가 나옵니다. 학생부 교과 100으로 뽑는데 여기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 2와 참인재 교과 면접 전형이 있는데 여기는 신설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교과나 면접에 좀 자신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면접 전형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입니다. 전에 저희가 그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대해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는 2021학년도 그 등급 컷을 봤었을 때는 교과에 대한 부분이 1.8에서 3.2 등급 정도가 나왔어요. 학생부 교과 100으로 뽑는데 여기는 수능 최저가 다소 센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 그러니까 정시를 준비했던 학생들에서 2점대 정도 되는 학생들이 지원이 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이 3등급 후반이라고 그러고 교과 100, 그다음에 이 두 가지를 얘기했고 수능은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제가 면접이라는 것을 두고서 한 몇 개 학교를 좀 선별을 했습니다. 이거는 학생의 그 성적이나 내부적인 것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권에 있는 학교들을 조금 이제 선별한 거니까 그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7가지 학교인데요. 첫 번째는 한신대학교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 2 교과 100으로 선발하는 학교. 두 번째는 한세대학교 학생부 우수자 전형 교과 100. 세 번째는 성결대학교 SKU 창의적 인재적성 6개 선발하고 면접을 60% 보는 학교. 다음은 대진대학교 학생부 우수자 전형 교과의 면접 30%를 보는 학교. 성결대학교 학생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으로 교과 100으로 선별을 하는 데입니다. 수원대학교는 미래핵심 인재 전형으로 5배 선발하고 면접 40%를 반영한 학교입니다. 강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으로 교과 100으로 했습니다. 제가 수시 원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모든 대학이 6개 대학이 전부 다 합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다닐 학교는 딱 한 군데입니다. 나중에 대학을 6개 수시 원서를 지원을 했었을 때는 안정적인 학교 2개, 그 다음에 모험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 2개, 그리고 한 가지는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를 면접이든 수능 체제를 마치든 아니면 논술을 하든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전형을 만들어서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대학을 지원하는 데서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면요. 내가 하고 싶은 학교를 리스트를 많이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학교 입학처에 꼭 들어가셔가지고요. 내신 성적을 꼭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학교에 환산 내신 등급이 나오고요. 그 환산 내신 등급을 통해서 전년도 입결 자료를 한 번 더 보셔야 되고요. 전년도 입결 자료뿐만이 아니라 올해 년도 입시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2019년도 입결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형 자체가 보면은 2020학년하고 2021학년도가 조금 다르고요. 2019학년하고 2020학년도가 달랐습니다. 2022학년도 그 전형이 약 2019학년하고 좀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2019, 2020, 2021학년도에 평균적인 성적을 좀 보시고 환산 내신을 등급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학교 중심으로 갈 것이냐, 학과 중심으로 갈 것이냐. 여러분, 대학을 가게 되면 여러분 4년을 다녀야 됩니다. 내가 다닐 곳입니다. 다니다 말 곳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취업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대학을 졸업 후에 후회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며 후회하지 않는 그런 학교와 학과를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내 자신, 학생의 장점을 파악해야 됩니다. 3등급 후반이라고 해서 주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교과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대학들도 있고요. 나는 면접을 잘 볼 수 있다. 사람들한테 나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할 수 있다라면은 면접도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학생의 비교과를 면밀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특이사항이 있다라면은 종합전형까지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3등급은 공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전략도 함께 동반되는 등급입니다. 서울이 경기권에 있는 대학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경기 외에 전국에 있는 지구국은 어떤지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3등급 후반이라고요? 1학기 기말고사 남았습니다. 3등급 초반 만들면은 그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3등급 중반 후반과 3등급 초반은 대학의 대학군 자체가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내신 관리 향상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최고의 합격 전략은 내 내신 등급 올리는 게 최고의 합격 전략입니다. 열심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